오하이오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부실기업 4,255개 11%, 전년 대비 399개 증가. 코리아 웨이브 머니투데이 일본판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월 31일 공개한 2023년 부진기업 추정보고서에서 외부 감사를 받은 금융업 외 기업 36,425개사 중 11.7%인 4,255개사가 경영불실로 분류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원인 얘기를 판매 매출액 그러니까 감소죠. 그 다음에 재고 증가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이 부동산 임대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 그런 얘기고 뒤따라서 교육 서비스업,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업 등이 이제 뒤를 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가장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건설업으로 부진기업의 비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6%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고 증가라는 게 있는데 그 명목 GDP를 뽑을 때도 투자 인베스트먼트를 그 GDP 항목에 더하죠. 그 투자에는 재고 투자도 이 계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을 한다 그랬을 때는 재고 증가는 플러스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는데 지금 판매 부진에 따라서 어 뭐 수익성이 악화됐다 하면은 이거는 재고가 증가되는 건 또 마이너스 측면을 얘기한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스루폿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원가 세계 패러다임으로는 재고 증가에 대한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출 원가 산식을 보면은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모순된 산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그 손익계산서는 매출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재고가 증가했다고 그러면은 실제 이익은 적자난 기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외형상 그렇게 그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대부분 제가 요즘에 뭐 그 소개한 것도 영업이익 하락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은 더 하락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특검은 바이든이 고의로 기밀 정보를 잘못 처리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요상한 제목으로 무려 4명의 기자가 AP통신에서 연서해가지고 그 기사를 썼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및 외교 정책을 포함해 매우 기밀한 정보를 고의로 보관하고 공유했다는 증거가 목요일 발표된 특검 보고서에서 발견되었지만 범죄 혐의는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특검 보고서는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보고서인데 어, 이, 그러나 민감한 정부 기록에 대한 그의 취급과 그의 기억에 대한 흠잡을 데 없이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돼가지고 뭐 기억력 이런 거 등등 직접 그 취재 인터뷰 취조라고 해 맞겠죠. 백악관에 들어가서까지 조사를 했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비판적인 평가가 재선 출마에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고 그 외에도 그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대한 그 기밀 이런 것도 사실은 피장파장한 꼴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를 강제로 비난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거의 확실히 무디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도찐 개찐이 된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로버트 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번역은 법무장관인데 법무장관은 아닐 거고 우리나라 뉴스에서 법무부 그 수석 차관보를 했었다고 그러네요. 허 변호사는 2023년 1월 워싱턴 사무실 공간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기록을 최초로 발견한 데 이어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로 임명해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죠. 이후 FBI의 재산 수색은 바이든 부통령과 상원의원 시절의 민감한 문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파일은 바이든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의 병력이 급격히 증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일보 방금열 기자는 바이든 고위 기밀 유출 밝힌 한국계 로버트 허 특검은 누구? 해서 로버트 허에 대한 거를 중심적으로 했는데 현재 나이는 50살이네요. 한국계 미국인이다. 이렇게 됐고 뭐 학교하고 뭐 이런 그 경력을 쭉 그 소개를 했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자료 유출 보관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지만은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돼 가지고 그의 적격성에 대한 트럼프의 대법원 사건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 아담 립탁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 그 유권자들은 심리에 동의하자 사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당사자들은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용지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빨리 결정해라. 그러니까 후보자로서 이런 걸 했는데 에, 법원에서 신속하게 좀 판결을 내려라. 후보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로 얘기를 그 하는 건데 콜로라도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6명의 변호사들이 예비 선거 그것 때문에도 그런 모양이에요. 2월 11일까지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콜로라도주의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예비 투표를 하기 전에 이 법원의 결정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도전자들은 법원에 말했는데 이 기한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트럼프 시절 때 이 변호사를 했던 사람은 아마 100% 그게 이 기각이 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그 뉴스에 있었습니다. 어, 요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시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로버트 허가 그렇게 기소는 안 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특검 보고서가 나오니까 공화당 의원은 수정헌법 25조를 들고 나와가지고 바이든을 제거하는 탐색을 내각에 요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로렌 어윈 더 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클라우디아 테니 의원 는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을 모든 잘못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인으로 묘사한 후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구성원들에게 탐구, 탐색할 것을 촉구했다는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허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는데 특검의 추리는 경종을 울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허 씨는 바이든 후보를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라고 표현하며 의도적으로 문서를 보관했다고 판단했지만 아무런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 앞선 뉴스에 또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특검 조사를 받은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검사인 데이비드 와이스는 아들 헌터 데이든을 연방세와 총기 혐의로 여전히 지금 기소 중이고 있죠. 아들도. 서로 간에 지금 고소, 고발, 뭐 이런 거로 아주 그냥 치고받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어, 로, 트럼프가 그 대선에 못 나오도록 뭐 가진 수를 써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 옆모습이 찍힌 얼굴인데 클라우디아 테니 의원, 클라우디 그러면 보통 이런 이름 쓰면은 이탈리아계인가요? 뭐 딱 보자마자 여전사 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이도 꽤 드신 분 같기도 하고 주름이 있고 그러네요. 눈 화장은 또 많이 했군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조선 칼럼에 대통령 특별대담이 남긴 더 큰 문제라고 제목은 좀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은 조금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윤태곤 정치 컬럼니스트라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는 문장은 재발 방지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있다는 문장은 어떤가? 사과는 아니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을 의미하는 유감보다는 낮은 느낌이다. 유감이라는 용어도 안 썼다 이거죠. 뭐 희한한 일이는데 국민들은 이미 그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 이게요. 그렇게 되는데 이 대담 형식을 하더라도 그 비서진들하고 사전 시나리오 그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진솔하게 대화한다는 의미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걸 투명하고 진솔한 모습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어느 정도는 두둔하는 것 같은 이번 그 대담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했네요.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고 지지율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참모들과 사전 토론 없이 대담에 임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아쉬운 점은 있다. 문제라면 문제다. 같은 말이 나왔겠는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윤 대통령 대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컬럼을 썼네요. 김정은 한국 가장 위로운 제1적대국 협상 없다. 신영균 기자가 YTN에서 보도했는데 이미 뭐 여러 차례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 건군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다는 거겠죠.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 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뭐 이런 얘기들 똑같이 계속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꿔 가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도 그건 똑같은 생각이죠. 힘에 의한 평화가 평화지 말 가지고 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어, 대부분은 바로 2년 내에 전쟁이 일어난 역사적인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런 그 내용이 다시 한번 했는데 건국절에 그 딸내미 또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 마누라는 안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이게 후계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북한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느낌이 요즘 들어요. 그 북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의 좌파들을 토사구팽시킨 것. 그 멀리 있으면서 그 아새끼들 뭐 그 우리한테 그 뭐 우리 뭐 그 저기 종북 좌파인가 그 가새끼들 그 필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걔네들은 우린 버려도 돼. 우리 그 북한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입장 아니겠는가? 그러니까는 뭐 주체사상파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김정은이가 싸그리 이제 주체사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한국 제1의 주적은 중공으로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제2의 주적은 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선순위를 두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근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고 정책이 변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이제 경제계에서 일본에서 그 도요다 사태가 있었는데 단기간에 무슨 개발을 하고 원가 절감이라는 그런 우선순위의 잘못 때문에 지금 한 30여 년 동안 허위 보고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검증 보고서인지 그 시험 입증 보고서 이런 것들을 30여 년 동안 속된 말로 그런 지랄을 하고서도 토요다는 지금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도 토요다를 죽일 수는 없을 거고 뭔가 명분을 찾긴 찾아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는데 저는 우선순위 제1의 주적을 저는 중공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회담에 대한 열망이 없으며 도발할 경우 남한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계속 되풀이했다. 김동영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건 사진 중심으로만 어, 좀 봅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뉴스에서는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쇼맨십을 보면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떠들어도 한국 국민들은 쟤네들은 항상 저러니까 그런 거죠. 건군절. 자, 뒤에 있는 그 장성들 보면 전부 다 할배들이죠. 노땅들. 얘네들 죽으면은 공산당 군대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시오. 어, 지금 그 김정은이 나이 때 같은 애들이 그 장군들은 아닌 모양인데 얘네들도 뭐 고령화, 군대의 고령화가 장성들의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대 애들이야 뭐 물론 젊은 애들이겠지만은 어 그래서 이것도 광군절에 그 평양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또 춤추고 뭐 이런 그 쇼맨십을 진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옷들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우리보다 지금 날씨가 추울 텐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춤들을 추고 그러고 있네요. 근육 지키고 구강 관리 관리하라. 노화 못 막아도 노쇠는 막을 수 있어. 홍아름 기자가 사이언스 조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저 같은 나이가 아주 이런 게 제일 1순위로 뉴스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과학기술청가요? 한림원 원탁토론회에서 노인 전문가들 제안, 신체와 정신기능 떨어진 노쇠 관리해야 근감속증 치료제 개발 중이나 운동과 영양 관리가 필수다.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 근감소증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왕년에 저도 그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꾸준히 뱃살을 빼고 또 그 헬스 이런 것들에 좀 운동을 좀 하기 때문에 좀 잘 버티고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걷는 거, 뭐, 근육 운동 안 하더라도 걷는 거는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참, 이분이 그 약간 중전모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도 좀 이제 중전모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스포츠 운동 모자
요즘 뭐 대유행인데 무슨 작업 노동자 같고 참 유행이라는 게 이게 과감하게 이런 노인들처럼 이렇게 이제 저도 그 중정모를 좀 쓰고 다녀야 될 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모자 장사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망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유럽에 가서 사온 중절모 이거 괜찮죠? 이런 거 좀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좀 떡판이래 가지고 월급쟁이 평균 연봉은 4,214만 원, 상위 2만 명은 10억 원. 박지영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 말 직장 인수가 2천만 54만 명이 된다고 그러고 총 급여액은 865조 4,655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나눠 보면은 연봉 4,200만 원이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상위 0.1% 2만 한 539명이 있는데 대부분 임원급 이상이겠죠. 또 아니면은 특수하게 전문직일 수도 있고, 그게 총 급여액이 20조 2,090억 원인데 나눠 보면은 9억 8천만 원, 거의 10억에 가깝다 이거죠. 이건 최고 그 수준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그 데이터를 받은 국회의원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부의 집중도 문제는 여전하다며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개선책의 바탕을 근로소득 향상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회 계층 이동성의 계급은 아니죠. 이제 신분사회가 아니니까. 속된 말로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사회가 안정화되면은 경제 발전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 옛날에 어딘가 기억으로는 미국이 계층 이동성의 기회가 많은 나라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장학자, 뭐라고 하는데 자꾸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는데, 저기 어디 책이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마른 먹골 경제,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소장 경제학자가 있죠. 80만 원 세대를 쓴 그 경제학자죠. 그거 벌써 옛날 얘기지만은 요즘은 별로 그 눈에 안 띄더라고요. 활동하는 게. 요게 이제 여의도의 금융가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일본 등 30국서 가짜 사이트 캐나다 연구기관 보고 시사통신에서 보도했는데요. 캐나다 연구기관들은 7일 중국 언론들이 일본을 포함한 30여 개국에서 현지 언론을 가장한 가짜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의 호의적인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사이트는 모두 중국 선전의 PR 회사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2020년 본경부터 개설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뭐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대한민국 뭐 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어 가짜 뉴스 사이트 후지야마 뭐 타임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본말로 되어 있네요. 일본말로 저 한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짜 사이트가 있는지 여부는 좀 일본 뉴스니까 뭐 국내에서도 이런 거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본 나라빚 사상 최대 1286조 엔, 2023년 말 재정 운영 어려워. 시사통신에서
재무부는 9일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 증권 잔액을 합한 이른바 나랏빛이 2023년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1286조 4520억 엔이 됐다고 발표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대 등을 세수로 감당할 수 없어서 빚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그 정부 빚이 늘어나고 있는 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달이 국민 1인당은 1025만 행이라는 얘기네요. 네. 1인당으로 따진다면은 한국 작년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안 쓴 예산도 사상 최대 45조 원.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는 예정보다 국세 수입을 얻지 못해 사상 최대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 예산으로 잡으면서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 국세 수입 부족 이렇게 그 소제목으로 해서 세수 부족을 주도한 세목은 법인세다. 법인들이 경영 실적이 안 좋으니까 법인세들을 많이 못 낸 거겠죠. 또 부동산 시장 침체,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좀 더 줄었고 집 하고 살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무역수지 수입이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가 또 줄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종합소득세도 줄고 종합부동산세도 줄고 교통세가 또 줄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그 534조였는데 국세 수입이 400조 원, 세외 수입이 134조 5천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국세가 344조 1천억 원이 거쳤고 세외 수입이 계획보다는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497조 원이었다. 그래서 작년 불용액 사상 최대 45조 원인데 국립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내건 사실상의 불용액도 많은 수준이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근데 제가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세수가 줄어들면은 불효불급한 그 쓸데없는 그 선심성 예산 우리가 많이 보듯이 꼭 연말에만 그 보도블록 뒤집고 하고 뭐 그러는 거 많잖아요. 뭐 다시 깔고 뭐 이러는 거 그냥 더 버틸만 하고 뭐 몇 년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새로운 보도블록 까는 거 뭐 다반사로 보고 어? 그 비 올 때 대비해서 지하 배수관이나 크기를 늘려놓던지 그런 거를 대대적인 그 강남의 전번에 물바다 돼가지고 했듯이 그런 그 지하 그 터널 같은 거를 크게 그 하수 터널을 아주 그 대형 그 메모드하게 좀 이런 데다가 좀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 하면서도 그 돈이 그래서 이게 뭐 또 일부 그 남는 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경기부양책에 잘 운영을 했다라고 정부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또 변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수지라고 그러죠. 재정 수지가 똔똔이면은 가장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모든 과제의 해결에 투자가 불가결하다. 투자를 가속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누가? 세계은행의 아이한 코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최대 리스크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이 경종을 울린다 해가지고 중동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 기후, 또 세계 경제가 저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에너지 시장 불안 이런 거 우리가 이미 다 2023년에 알고 있는 건데 2024년도 그것도 계속 될 거고, 또 자연재해가 또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모든 과제 해결에 투자가 불가결하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결국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구마모토 그 TSMC 공장의 그 일본 이름은 자스미라고 읽어야 될까요? JSSM. 재팬 세미컨덕터. 아니 그 세미컨덕터면 안 되겠는데 M은 뭘까? 메터리얼? 모르겠습니다. 뭐가 원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는 공장 밖에 있는 에어 리퀴드라면 어, 그 액체화된 액체 공기라는 얘기겠네요. 어, 그런 그 이 탱크 탑이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